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전복된 김양식장 관리소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위치 발신 장치가 없는 데다 정원보다 많은 인원이 승선해 안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완주 상관면 편백나무숲 개발 공사가 불법 자금 유입 의혹으로 수년째 중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선고 공판 결과가 주목됩니다. 3년 전 암 집단 발병의 근원지로 지목됐던 남원 내기마을의 아스콘 공장이 지금도 가동되고 있어 주민들의 고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동부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져 출근길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투데이 이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군산 문여도 해상에서 선박 전복으로 실종된 서면 2명에 대한 수색이 밤새 이어지고 있지만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어젯밤부터 경비정 16척을 사고 해상에 투입해 실종된 선장 49살 신모 씨와 52살 송모 씨를 찾고 있지만 이들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까닭에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해경은 어제 아침 8시쯤 군산 옥도면 해상에서 뒤집힌 김양식 관리선을 발견해 선원 5명 중 3명을 구조했지만 이 중 70살 박모 씨는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배는 관리선 지정을 받지 않아서 사실상 양식장 작업을 해서는 안 되는 배였습니다. 당연히 입출항 신고 의무도 없었고 정원까지 초과한 상태였지만 그 어떤 제지도 받지 않은 채 운항을 해왔습니다. 이어서 송윤호 기자입니다. 정원이 3명인 양식장 관리선에는 사고 당시 정원을 초과한 5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관리선으로 신고조차 안 된 배여서 승선 인원을 제한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양식장 관리선은 입출항 신고 대상도 아니어서 신속한 구조는 애초부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1인 1척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4.5톤짜리에서 양쪽 같은 지정이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배는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여건이. 미지정 운항이 적발되면 선박 등록이 말소되지만 1년 안에 스스로 신고하면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또 신고해도 사고에 대비한 선원 보험 의무 가입 등 아무런 규제가 없어 있으나 마나한 조항입니다. 사고 선박 역시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관리선과 함께 떠난 모선 관리도 엉망이었습니다. 9.77톤급 본선에 한 명이라도 남아 있었으면 사고 신고와 인명 구조도 가능했지만 모두 관리선으로 옮겨 타는 바람에 본선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입출항을 자동 신고하는 V패스를 넉 달간이나 꺼놓고 운행해왔습니다. 신고도 위치 신호도 하지 않으니 풍랑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입항 권고조차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V패스를 끌고 다니니까 저희가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알 수가 없죠. 저희뿐만 아니고 수협 중앙의 업 안전무선국인가 거기서도 해요. 해양경찰과 자치단체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군산에서만 600척이 넘는 양식장 관리선이 언제 어디로 이동하는지 모르는 깜깜이 운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윤호입니다. 탄소소재법에 국회 보류를 놓고 여야의 책임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회 이춘석 의원은 야당을 설득하느라 여당 의원을 챙기지 못한 불찰을 인정하지만 자신에게 탄소법 보류에 책임을 물은 평화당은 전북을 위해 무엇을 했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도민들이 국민의당에 70%의 지지를 몰아줬지만 지금은 정당의 모습조차 찾기 어렵다며 민평당이 요구하는 사과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송전탑 보상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군산 옥구 주민들이 한전 전북본부에 보상 내역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옥구 이장단은 한전 전북본부에서 집회를 열고 옥구 협상단에 지급한 현금 등 51억 원의 사용처를 공개하고 또 횡령 혐의의 진상을 규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옥구 협상단은 지난 2016년 옥구 송전탑 설치를 동의한 뒤 수십억 원의 보상을 받아 유용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완주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2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저녁 9시쯤 완주 상관면의 한 아파트 8층에서 불이 나 아파트 내부와 가재 도구 등을 태우고 2,8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뒤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도민들의 휴식처가 되어온 완주 편백나무 숲이 때 아닌 비리 의혹에 휘말렸습니다.
관급 공사의 수주를 도와 대가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가 재산을 숨기기 위해 편백숲에 투자를 했다는 건데요. 무슨 사연인지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름드리 편백나무가 조성된 완주군 상관면의 편백숲입니다. 풍부한 피톤치드와 자연경관이 입소문을 타 관광객을 끌어모으면서 재작년 개발이 추진되기도 했습니다. 개발 압력들이 있고 해가지고 개발 방법이랄지 뭐 이런 조구상이랄지 이런 걸 때 타당성조 대응을 한 거거든요. 실제로 군에서 참여하는 게 안 맞다고 이제 검토. 타당성을 검토해 계획을 취소했다는 건데 개발의 흔적은 여전합니다. 지금 입간판을 보면 새로운 등산로라고 이렇게 안내가 돼 있는데 뒤쪽을 봤더니 리조트 분양을 안내하는 현수막이 눈에 띕니다. 준공 시점이 2019년 5월로 나와 있는데 무슨 영문인지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취재 결과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완주의 한 영농조합이 리조트 등 편의시설을 조성한다며 편백나무숲 진출입로 일대 만제곱미터, 축구장 1.5개 너비의 땅을 사들였는데 검찰이 지난 3월 거래를 하지 못하게 땅을 가압류했던 겁니다.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수익을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법원의 명령을 말합니다. 이 사건 추진 보전 명령은 4억 8,500만 원을 추징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땅 주인인 영농조합 대표 이모 씨와 조합에서 이사직을 지낸 장모 씨 등 2명은 완주군이 발주한 20억짜리 공사에 개입해 알선료를 받고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함께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때 받은 불법 자금이 편백나무숲 투자에 흘러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불거진 완주 B점 오염시설 입찰 비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브로커가 특정 업체 수주를 도운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사건입니다. 검찰은 피고인 장 씨도 브로커 활동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추가 기소했는데 조카인 이 씨가 불법 자금 돈 세탁을 도운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달 중순 1심 선고를 앞둔 가운데 편백숲 매입 대금의 정확한 출처는 물론 입찰에서 지자체와 유착이 있었는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프로농구 전주 KCC 구단이 어린이 팬 무시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전주 KCC는 구단 홈페이지 게시글을 통해 팬을 외면한 것이 아니라 대패를 당한 선수들이 자책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해당 어린이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또 사과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KCC는 지난 23일 홈 경기에서 안양 KGC에 26점 차로 대패한 뒤 손을 내민 어린이 팬을 외면한 채 퇴장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정의당이 노조 혐오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전주시 의원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송상준 전주시 의원이 출연기관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노조가 시민들에게 걱정을 끼친다, 떳떳하면 마스크를 왜 쓰냐는 등의 발언을 한 것은 노동조합에 대한 이 천박한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은 손 의원에게 노동자와 시민에 대한 사죄를 요구했습니다. 네, 3, 4년 전이죠. 남원 내기마을에서도 익산 장전마을 같이 집단 암 발병 사태가 빚어져 역학조사가 이루어졌었는데요. 당시에 마을 인근 아스콘 공장의 영향이 일부 인정됐지만 이후에도 주민들의 삶은 달라진 게 없다고 합니다. 공장은 여전히 가동 중이고 암 환자는 더 늘었다고 하는데 주민들의 끊이지 않는 고통을 박연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원시 200면 내기마을. 2000년대 이후 주민들에게 하나둘 암이 발병하더니 전체 주민의 반인 16명이 암 환자가 됐습니다. 지난 2016년 10월 보건복지부의 역학조사 결과 인근 아스콘 공장의 미세먼지와 주택 내 라돈, 주민 흡연력이 영향을 미쳤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후 3년이 지난 지금 암에 걸렸던 마을 주민 대부분은 숨을 거뒀고 추가로 주민 3명이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남원시는 각종 사후 대책을 약속했지만 이후 주민들은 제대로 된 건강검진조차 받은 적이 없습니다. 돌아가시고 들었는가 모르겠어. 불황이니 앞으로도 또. 지금도 누구 속에 가서 지금 암이 들어있는 줄 어떻게 알겠어요? 암 발병의 원인 가운데 하나였던 아스콘 공장은 생산량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가동 중이고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배출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환경단체는 마을의 추가 암 발병은 지속적인 공장 가동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장이 가동되는 과정에서 발생된 대기오염 물질들이 주민들의 체내에 오랫동안 축적이 되어 있었고요. 이 부분들이 최근에도 발병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주민들은 당시 보건복지부 주도로 진행된 조사가 원인 규명에 미흡했다며 원인을 명확히 한 장전마을처럼 환경부 주도의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그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제거하는데 다시 재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당시 역학조사에만 6억 원 넘는 돈이 들었는데도 정작 내기마을 주민들의 삶은 되레 피폐해진 상황이어서 재조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속에서도 전라북도 농수산식품의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전북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8% 증가한 3억 30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증가율은 전국 1위이며 가공 농식품과 축산물이 각각 1억 6천만 달러와 2,300만 달러로 수출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막바지 활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송하진 도지사는 국회를 찾아 정세균 전 국회의장과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을 만나 전라유학진흥원 용역과 새만금 신앙만 세계 잼버리 대회 기반시설 구축비를 건의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예산 증액을 심의하는 예결 소위가 예정돼 전북이 2년 연속 국비 7조 원을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김제 씨가 시티투어 버스를 이용하는 겨울 여행객들을 위해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관광 비수기인 겨울철, 지역 관광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역 소식 임홍진 기자입니다. 김제시티 투어버스가 겨울 여행의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김제시는 다음 달 12일부터 투어버스에 탑승한 관광객들에게 1일권 전북 투어패스 카드를 지급하고 인증샷을 SNS 등에 올리면 사은품을 증정하기로 했습니다. 투어버스는 지난 2달 동안 400여 명이 탑승했으며 역사문화 코스와 농경문화 코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투어버스는 5명 이상 예약이 됐을 경우 운행합니다. 알뜰하게 전북 여행을 즐길 수 있는 행운을 준비하였으니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제1회 장수가야배 유소년 승마대회가 300여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장수 승마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사적 제552호로 지정된 동촌리 고분군이 가야문화권에서는 최초로 말편자와 말뼈가 출토된 것을 기념해 열렸습니다. 장수에서는 내년 4월 전국 생활대축전 승마 경기가 예정돼 있습니다. 남원 지역의 옛 교육 문화를 엿볼 수 있는 특별전이 남원 향토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남원 향토박물관은 내년 2월 23일까지 조선시대 남원의 옛 교육 문화라는 주제로 향교, 서원, 서당 등 교육 관련 시설 소개와 함께 도서와 자료 40여 점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서원 특별전을 통해서 그때 당시 많은 교육적 인재를 배출한 장소였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완주군이 지자체 경쟁력을 평가하는 한국지방자치 경쟁력 지수에서 종합 전국 4위를 기록했습니다. 완주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도내에서 유일하게 전국 상위 5위권 내에 이름을 올렸으며 문화와 주민 참여 활성화 등 새로운 정책을 발빠르게 추진한 게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전북 현대의 부주장이자 국가대표 풀백인 이용이 전북 구단과 재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까지 재계약 협상을 벌여온 전북 구단과 이용은 큰 이견 없이 연장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계약 기간은 4년입니다. 2016년 말 전북으로 이적한 이용은 지난해 팀을 우승으로 이끌며 K리그 MVP 후보에 오르는 등 리그 정상급 풀백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논평을 통해 군산시가 장애인 부모를 둔 아이들의 언어 발달을 지원하는 사업을 최근 중단했다며 소외계층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은 연간 1조 3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는 군산시가 불과 200여만 원이 없다는 이유로 1년간 시행해오던 사업을 중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동북권 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 식품과 관광 분야 16개 사업에 420여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세부 추진 사업으로는 남원 요천 수변 관광 자원화 사업을 비롯해 순창 발효 미생물 산업 클러스터와 강천산 다목적 주차장 조성 사업, 진안과 무주에 각각
홍삼, 천마 클러스터 육성 사업 등입니다. 올해 처음 시행된 학교 자치 조례와 시행 규칙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도교육청이 활성화 방안을 강구합니다. 도교육청은 학생회와 학부모회의 자치기구 설치, 교무회의 운영 원칙 등 교육 수요자 권리와 지원 방안을 담은 자치조례 확산을 위해 강독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교직원들이 참여하는 행사에서는 상호 토론을 통해 학교 자치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게 됩니다. 도내 공동주택 거주율이 70%를 넘어선 가운데 노후 아파트 대부분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군산시의 경우 4,000세대 이상이 30년을 넘긴 아파트인데 안전진단이나 보수할 주체가 없는 소규모 단지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기본적인 안전점검조차도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하는 방법밖에 없어서 주거 환경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부안군이 우리문화 바로 알기의 일환으로 읍면 이장단을 대상으로 지역문화 유산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부안군은 이달 중순부터 다음 달 말까지 13개 읍면 이장단에게 내소사 고려동종 등 58종 388점에 이르는 부안의 지정문화재와 중요 인물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또한 교육 이후에는 문화유산 소책자를 제작해 읍면사무소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전북대학교는 지역민과 함께하는 목공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공체험은 전북대 목재가공지원센터가 알찬 대학에서 전하는 목재 감성이라는 주제로 내년 2월까지 신청을 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체험은 유아부터 초중고, 성인 일반부로 나눠 실시되며 쉽게 제작 가능한 좌탁 등 작은 가구를 만들게 됩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의 행사와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타악공화국 흑소리가 오늘 군산예술의 전당에서 울림 그 감동이라는 주제로 무료 기획 공연을 갖습니다. 한국인이 좋아하는 뮤지컬을 감상하고 함께 부르는 뮤지컬 갈라 콘서트가 오늘 고창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전주미술관은 오늘부터 풍속도 등 다양한 주제를 그린 민화 작품을 전시합니다. 신재승 초대전이 오늘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완주 삼례문화예술촌 커뮤니티 뭉치에서 열립니다. 전라북도 4개의 젊은 연극 단체가 모여 결성한 프로젝트 J가 첫 무대로 오늘부터 30일까지 무대지기에 내일의 날씨 공연을 선보입니다. 익산시는 오늘 원광보건대학교에서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백인 원탁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전북교육정책연구소는 오늘 연구정보원에서 학생 자치 정책 방향을 공유하기 위한 제13회 전북교육정책 포럼을 엽니다. 전주시 열린 시민 강좌가 오늘 시청 강당에서 작가이자 영화배우인 명노진 강사를 초청해 논어 사용 설명서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2019 김제시 노인 일자리 박람회가 오늘 김제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출산과 육아에 대해 고민하는 예비 부모를 대상으로 오는 29일 전주시 보건소에서 부모 교육이 마련됩니다. 다음은 날씨입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동부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져 출근길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 1도에서 낮 기온 14도, 완주 영하 1도에서 14도, 동부권 장수 영하 2도에서 13도, 무주 영하 2도에서 13도, 서해안권 군산은 1도에서 14도, 고창 2도에서 13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진안과 완주에서 좋음 수준을, 나머지 지역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초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